우리 한국 사람 가장 좋아하는 한국식 라면. 보실래요? 짜자잔.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이번에는 오리지널로. 어제 우리 작은 아들이 라면을 끓여줬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김치. 네. 짱 맛있어요. 우리 없이 살 때,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먹었죠. 뜯고 그릇을 다 깨서 없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승질 들어. 전문 용어입니다. 물맛이 좋네요. 없어요. 대접이 없어서. 라면 뚜껑 우리 옛날 리키 먹었어요. 우리 없이 살 때. 배고픈 거야. 누워서 네이버 확인하다 보니까 배고파서 먹는 거야. 이렇게 먹는 거죠. 우리 아들이 그냥 순수한 면을 끓여놨는데 아무것도 안 넣고 우리 옛날에 이거 먹었잖아요. 이게 더 맛있는 거예요. 오목하니까 해물이 흐르겠죠? 이렇게 안 먹어봐가지고 옛날에 어렸을 때 먹어보고는 나이 먹어서 이제 50대에 이제 이렇게 먹어보네요. 이렇게 우리 이렇게 먹고 자랐어요. 이때 정말 행복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드시는 걸로 저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김치를 먹으려고 라면을 먹는다고. 배고파요. 5시에 일어났거든요. 배고파. 계속 페이북만 쳐다보는데 몇 시간 걸린겨. 페이북 보고 또 강의 듣고. 강의를 한 10개는 들었나봐요. 아침에. 재밌어요. 진짜 참 불편하네요. 뚜껑이 못 먹겠어요. 뚜껑이 못 먹는 걸로. 잠깐만요. 훌륭하신 아드님 주무시기 때문에 조용히 해줘야죠. 그래야 또 제가 잘 때 조용히 해줄 수 있잖아요. 그죠? 가졌어요. 국물이 끝내줘요. 제가 그 생각했어요. 산에 가서 위급할 때 먹을 때는 라면만 있지 계란도 없을 거고 우리가 못 먹고 살 때 이게 보니까 73년인가 삼양라면이 오래됐나 봐요. 제가 법률스님 강의를 너무 많이 듣고 해서 훌륭해졌잖아요. 제가 한쪽 다리 삐었는데 제 강의 듣는데 한쪽 다리 삐었으면 그거를 다행이다. 한쪽 다리만 부서져 한쪽 다리만 뼈가 부러진 거예요. 어느 정도 긍정이어야 되냐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냐면 다른 쪽 한쪽 다리가 안 부러진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그게 결국에는 나의 행복 지수이고 저를 위한 거라고. 맞더라고요. 부러진 다리 가지고 어떡하겠어. 이양 지사 이렇게 된 마당에.
우리 아들이 끓여주는 게 더 맛있네. 제가 끓인 거 맛. 전 라면을 진짜 못 끓여요. 그 맛이 아니야. 어제 먹었던 그 맛이 아니야. 아, 이거 지금 반만 끓인 건데도 되게 많아요. 야, 반쪽 넣었는데도 면이 이렇게 많은데 이걸 어떻게 다 먹어 이거. 아, 진짜. 아, 라면 별로. 저는 라면은 별로. 국수는 좋아하는데 전 라면은 별로 안 먹고 컸거든요. 저는 잔치국수를 많이 먹고 자랐어요. 우리 엄마가 잔치국수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잔치국수는 좋아하는데 라면은 안 좋아해요. 음, 음, 김치 먹으려고 먹는 거야. 입맛이 없갈 때는 그래도 면이 들어가더라고요. 배고프니까 먹기는 먹어야 되겠는데 먹을 게 입맛은 없고 라면이도 먹어야죠. 독립하면서 제일 많이 먹은 음식은 라면인 것 같아. 왜 라면을 먹는지 그 이유를 알았잖아. 이 아주머니가 이제 50대 돼가지고. 라면 별로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차라리 다음에는 국수, 삶은 국수 나오는데 그 오리지널 그 샘표에서 나와요. 잔치국수 이렇게 라면처럼 끓여 먹는 게 나오는데, 근데 그것도 맛이 있긴 해요. 근데 그냥 이렇게 삶아가지고 우리 엄마가 삶아준 것처럼 해가지고 물에 이렇게 헹궈가지고 그 국수 옛날에 우리 간장에 비벼 깨소금 넣고 간장에 이렇게 비벼 먹었잖아요. 그 국수는 면은 맛있는데 그것도 그냥 그렇게는 먹겠으나 다음에는 뭐 하시네. 그거를 참 사와야 되겠네. 잔치국수 그거를 샘표에서 나오는 국수 있어요. 국수가 있어요. 일회용으로 먹는 거. 제가 샘표 IS 해봐서 알거든요. 그 샘표에 뭐 나오는지 다 알아요. 샘표에 간장 다 알아요? 아 진짜 진짜 맛이 없어. 아니 맛이 없는 게 아니라 입맛. 어제 우리 아들이 끓여준 그 맛이 그게 더 맛있어요. 저 라면 못 끓여요. 하이 기태님. 음, 음. 그래도 맛있게 굽는 사람도 있는데 라면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어디예요, 그죠? 아우 너무 긍정적이야. 저랑 친한 동생이 저보고 언니 해탈했어요 이러는 거 있죠. 저보고 야 이상해서 해탈 안 하면 죽어. 웃더라고요. 아니 올 가을에 김장은 어떻게 해요? 고춧가루도 비싸고 고추도 그 탄자병 해가지고 고추 다 그래 냉해 와가지고 배추는 다 하고 그러다 김치 안 먹을 수도 없고. 하여간 먹는 거는 우리 집 식구들은 조금밖에 안 먹어서 우리에게는 GS가 있잖아요. 편의점. 우리 세대는 마트에 가서 장을 많이 봐가지고 집에서 해 먹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요즘 혼자 사는 사람이 많고 우리 애들 2000년생이나 이런 아이들은 편의점 음식이 입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그걸 더 좋아해요. 저도 먹어봤는데 근데 이제 물건을 많이 살 필요가 이제 없어졌잖아요. 가족이 단위가 적어졌으니까 가족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GS에 가니까 혼자 살 수 있을 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되게 경제적이에요, 가격이. 그러면 돈을 마트에 가서 막 20만 원, 30만 원 장 볼 필요 없죠.
옛날에 이렇게 먹으면 우리는 엄마한테 혼났어요. 씹는 소리도 나면 혼났어요. 요즘 애들은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맛있게 먹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소리도 내면 혼났어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물이 없네. 물 마셔야 돼요. 저는 물 가져오는 걸로. 아, 맨날 바빠 혼자. 누가 좀 이렇게 저도 좀 그 트랩에서 보는 것처럼 흔들면 좀 딸랑딸랑 누가 좀 갖다 주는 사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 몸 아파 죽겠는데. 아침에는 거의 되게 아파요. 좀 지나고 이제 긍정 모드로 막 하고 움직이면 이제 그때서는 몸이 조금 이제 나아지더라고요. 저녁에 이제 맥주 한 잔 먹으면 그때는 막 힘이 넘치는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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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배. 물은 원샷 할 수 있어요. 원샷. 다 먹었어 이제. 맛이 우리 준호 보고 좀 끓여달라 그래야지. 이 오리지널 거는 우리 준호표가 맛있네요. 우리 아들은 어떻게 이렇게 라면을 맛있게 끓였죠? 제가 야 준호가 너무 맛있다 이러니까 이거 엄마 더 줄까? 이러는 거야. 지도 막 먹으면서 하나 끓여가지고 둘이 나눠 먹었어요. 착해요. 국물을 이만큼 가도 엄마 국물 좀 하니까 국물을 그러니까 반찬통에 4접이 없잖아요. 다 깼으니까 이렇게 한 대접을 주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나쁜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아주머니가 너무 훌륭해졌고요. 정말 많은 지혜를 얻었고, 그리고 소소한 일상이 너무 행복하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를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벗들이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요. 그리고 이럴 때 저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아는 내 마음을 이해해주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 게 너무 좋아요. 그들이 나에게 뭘 줘서가 좋은 게 아니라 마음을 저를 애정어린 눈빛으로 봐주는 그 눈빛만으로도 힘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나를 봐주는 사람이 주위에 많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지금은 제가 위기 상황이라서 건들면 다 죽어 이러기는 하긴 해나 그거는 제가 마음이 지금 너무 아파서 그런 거니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렇게라도 안 하면 맨날 참고만 살아가지고 이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를 내가 참고 양보했는데 알아주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2개를 달라 그러고 2개를 양보했는데 4개를 달라 그러고 4개를 양보했는데도 8개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람과 만나서 대인관계 하는 게 너무나 그게 그러니까 주위의 벗들은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저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변호할 이유도 없었고 뭐 그들에게 나를 설명할 이유가 없었는데 갑자기 그 짧은 14개월 동안 너무나 새로운 사람들을 갑자기 막 49년 살았을 때 그 만났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한테 받은 피드백이 다 부정적인 게 많았어요. 왜 그렇게 사느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50평생 제가 산 결론을 제가 봐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그렇게 평가하는 건 이해를 하나, 그러나 남의 인생에 어, 잘 모르잖아요. 그냥 평가를 제 입장에 난 그게 아닌데 했을 때 굉장히 그러면서 제 고집이 강한 게 아니. 그러면 최소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방패막이는 있어야죠. 언제까지 남의 말에 귀 기울이다가 맨날 뭐해래 맨날 해달라 해줘라 그렇게 해줘서 제가 결국에는 저라는 자신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도 오게 되고 내가 원하는 삶은 이게 아닌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이렇게 힘들어도 경제적으로는 뭐 다 힘들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행복한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 모르는 사람 그렇게 말하는 거는 지나가는 말들이에요. 지나가는 건 어, 없어지는 거잖아요. 지나가는 것들은.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 그거는 밝혀진다는 거예요. 순간에 그 사람의 까르마, 그 생활 방식, 그 사람의 수준대로 제가 평가를 받더라도 그거는 그들의 자유이고 그럼 그 지나가면 뭐 저는 상관 안 해요. 신경 안 써요. 당장 오늘 내 삶을 꾸려나가기도 바쁘고 허둥대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제가 어떻게 지금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고 앞으로 그러면 그런 잘못된 방식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저는 그 생각 되게 많이 해요.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저를 이제 내 안에 저를 이제 보호를 해야 되겠는 거예요. 뭐든 항상 해도 만족이라는 게 없었어요. 여기까지 끌어오면 그 이상의 더 큰 목표를 세우고 또 거기까지 열심히 가면 또 그보다 더 큰 목표를 또 갖고 항상 질주만 했어요. 50평생. 이제는 멈추고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여기에서 내 지혜를 활용하고 그리고 이제 50이니까 이제 노후도 준비를 해야 되고 이 노후를 준비한다는 게 경제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경제적인 웬만하면 50대 되면 거의 경제적인 것들은 웬만하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 돼 있는 사람도 있죠.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상황이 안 좋다 하더라도 살 수 있는 능력 있고 기술 있고 정신도 뭐 잠시 미치긴 했으나 다 미쳤다가 또 제자리 들어왔다가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 사는 거죠. 뭐 인생 완벽한 사람 어디 있어요. 완벽하지 않은 속에서 불완전함 속에서도 그래도 나은 사람 남에게 덕을 베풀고 남에게 힘이 돼줄 수 있는 또 남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이제 남은 노후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불교대에서 자원봉사하는 것도 결국에 저를 위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가서 육체적인 노동을 할 수 있고 그 노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힘이 나는 그거에 한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저는. 그리고 제 어리석었던 그 어리석음이 몰라서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을 알게 되고 도량을 넓히고 또 나보다 더 도량이 넓으신 그 선배님들 또 후배님들 또 같은 동료 벗들 연배가 다양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서 항상 좋은 모습만 봐요. 저는 나쁜 거는 웬만하면 안 봐요. 그 사람이 나를 건들지 않는 한 저는 그 상대편을 건들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말이라도 이쁘게 하면 좋잖아요. 내가 줄 건 없지만 그냥 말이라도 이쁘게 하면 그거라도 줘야죠. 내가 줄 게 없는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저보다는 다 훌륭하신 분들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벗이 되어주시고 이것도 복을 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이제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100세 인생이라 하더라도 어떠한 불의의 사고로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불구가 될 수도 있고 장애가 될 수 있는 거 사람 미래는 아무도 예측이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남에게 말을 하거나 함부로 그리고 또 연장자라 하더라도 자기가 경험한 게 다 아니고 제가 50평생 경험한 게 다 아니잖아요. 또 나이 어린 사람들도 지식은 많을 수 있고 자기가 살아온 게 지금은 만족스럽다 하더라도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나 다 자기 보호 본능이 있잖아요. 자기를 보호하려는 그 보호 본능 때문에 다 자기를 누군가 대적을 하면요. 다 보호 본능이 들어와요. 저도 그래요. 그래도 그동안은 정말 고맙게도 인복이 많고 좋은 사람들만 만나고 살았고 그런데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저를 생각해 준다고 했던 그 말들을 제가 들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그 엄마의 잔소리, 아빠의 잔소리로 멘탈이 깨졌을까라는 거를 역지사지를 많이 해봐요, 제가. 그러나 원칙은 있어요.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객관화할 수는 있다고요. 따져보자는 거죠. 객관화해서 네가 잘했는지 내가 잘못했는지 따져보면요. 답은 있다는 거죠. 물론 거기에서 감성적인 거나 인간적인 부분이 개입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법 테두리에서 딱 집어서 네가 잘못했는지 딱 이렇게 하면 이길 자신이 있어요. 그 정도 머리는 돼요, 제가. 그러나 상식이 있고 또 예의가 있는 거고 그거 이겨서 뭐 할 건데요. 사람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까지 돈 없어도 돼요. 망하면 돼요, 그냥. 그렇다고 굶기진 않아, 이 사회가. 장애인 수당 안 줘도 어디 가서 노가다 하고 설거지해도 먹을 거는 먹어요. 우리 애만, 몇 년만 그동안 못했던 그런 사랑과 관심을 제가 요 시기만 넘기면 저는요, 잘 살 자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애에게 그동안 엄마가 일하는 엄마였고 우리 애에게 그 사랑을 어렸을 때 못 주고 그래서 그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지금 이제 미성년이고 내년이면 성년이 돼요. 그러면 그때 됐을 때는 걔도 성인 나도 성인 동등한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너는 나한테 예의 지켜라. 나도 너한테 함부로 안 하는데 너가 왜 나한테 함부로 하니? 그것도 자식이라는 사람이 그건 아니다. 이러면요. 조금씩 애가 좋아지고 있어요. 많이. 올라갔어요. 처음에. 14개월 전과 15개월, 14개월 전과 또 공주의 그 큰 사건을 사건을 겪고 그러면서 우리 준호가요. 급성장해요. 막 이렇게 보여요. 제 눈에. 그러니까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애가 이 정도의 가면 내가 이제 50에 저도 이제 이해를 했는데 하이 건우님 안녕하세요. 네 이제 저도 50에 이제 조금 세상을 보는 눈이 이제 좀 깨우쳤는데 그거예요. 그리고 경험해보지 않고 책으로만 본 거 가지고는 안 돼요. 제가 뭐 라면의 이 맛을 알았나? 나 몰라요. 나 이 라면 안 먹고 자랐다니까요. 맥주? 박스로 넣고 먹었어요. 어디 가서 물건 살 때야 돈 계산하고 사본 적이 없어요. 왜? 그만큼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제가. 남의 발 만져가며 각질 제거하면서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뭐하러 안 그 손님 잡고 있고 손님 일하고 있고 그 사람 자꾸 앞에 손님인데 그 손님을 놔놓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난 그게 생계였기 때문에. 그렇게 12년 살았고요. 유통 5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성인이 돼서 딱 성년 되고 나서부터 제가 돈을 제가 벌어서 먹고 살았고요. 결혼할 때도 엄마한테 돈을 드렸어요. 혼수 준비해달라고. 살림살이 제가 다 샀고요. 차도 제가 샀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 등쳐먹거나 남한테 거짓말 한 번 해본 적 없어요. 그러고 살았어요. 50평생을.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요, 저 혼자 산 게 아니잖아요. 여자 혼자가 자식이 있고 남편이 있고, 내 가, 내 가정이, 내 식구가 다, 세 명이 다 저만 바라봐요. 그거 다 수발 들었어요. 그래, 이건 아닌데 하면서. 그러다 우울증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혼자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여자 혼자 이끌어갈 수 없어요. 가정은 함께 뭉치지 않으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자녀는 자녀 위치에서 부모에게 존중을 해야 되고, 부모는 자식의 입장을 이해를 하고 그들의 경험이 짧다라는 걸 알고 멘토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강압적이고 이게 아니라. 물론 속 터지죠. 근데 그 아이는 백지이고 모르거든요. 저도 제가 모르고 버벅대는데, 저도 황당해요. 제가 그 조리원 처음 일하는데 내가 뭐 김치를 썰어봤나요? 못한다고 막 야단쳐요. 그것도 못하냐고. 나 못해봤거든요. 먹어봐. 근데 또 그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거,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급하죠. 그러니까 다 입장을 놓고 보면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같이 협력을 해서 밥상을 차려내야 되는 거잖아요. 혼자 못 차리잖아요. 그럼 싸우지 말고 긍정적인 모드로 해서, 그럼 이거 알려주면 하잖아요. 안 하겠다는 거 아니잖아. 그렇게 가자. 이거 똑같이 가정에서도 똑같이 적용하셔야 돼요. 왜 나가서는 예의를 지키고 집에 와서 가정에서는 왜 함부로 아내에게, 자식에게, 또 자식은 친구들한테는 안 그러면서 부모에게 화를 내고, 밥 차려주는 엄마에게 왜 화를 내고. 이거 잘해야 돼요. 자기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요. 그래도 엄마인지라. 그래도 엄마가 서열이 높으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어른이니까 그 아이를 보듬고 가잖아요. 나은 죄로. 그리고 또 그 아이는 내 아이니까 행복해요. 내 새끼잖아요. 그걸 뭐 내가 너 때문에 개고생한다, 이런 말 저 엄청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은 잘 안 써요, 우리 애한테. 그래서 내가 잔소리를 잘 안 해요, 우리 애들한테. 이렇게 그냥 바라만 봐. 단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발음도 안 돼. 공중 도덕을 안 지키거나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야. 예전에 14개월 전에 이제 고상한 엄마, 아들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죠. 맨날 안 들어요. 아빠 곤산다. 뭐 아니면 도야. 아빠는. 우리 애들이 멘탈이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엄마는 오케이. 그래, 네 뜻대로 해봐. 근데 준호야,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가정이 안 맞는 거예요. 아빠야, 엄마가 너무 틀리니까. 아빠는 공산주의, 스파르타식으로 시켜. 저는 민주주의, 아테네적인 사고로 애를 교육시켜. 그럼 이 두 아들들이, 천재인 두 아들들이 어디에 이거를 두냐. 그리고 이 스파르타와 아테네적인 엄마가 맨날 싸워. 둘이 전쟁이야, 맨날. 애들 놓고. 몰랐죠, 저도. 그 업으로 이제 우리 애들이 이제 ADHD가 오고, 지적장애가 오고,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그때는 힘이 있었고, 그래서 했는데, 이제 큰 애가 이제 성인이 되니까, 딱 성인 되고 나서부터 얘가 이제 폭이 넓어지니까 더 크게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건 아니다 해서 아빠로부터 딱 차단을 걸어준 거예요. 그랬는데 여자 혼자 사는 거예요. 어떤 분이, 여기 패치님이 자기 마누라가 자기만 보면 나가라 그러고 보기 싫다 그러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다. 어떻게 하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전 그 답을 알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저는 아내 입장도 돼봤고, 엄마 입장도 돼봤고, 또 남자들의 세계도 알게 되었고, 남자들의 성향도 알게 되었으니까. 궁금하면 500원이 아니라 회원 가입하세요. 컨설팅 받으세요. 공짜로 하지 말고. 제가 컨설팅 대표잖아요. 그래서 그 경력을 저는 50 먹으면서 그 노하우를, 제가 아가씨 때 애들 가르쳤다고 그랬잖아요. 선생님이었다고. 잘 가르쳐요, 저.
공부 안 하는 애가요. 제가 그때는 그 엄마한테 그랬죠. 제가 어머님 아이가 아이에게 좋은 말로 이렇게 하세요. 화내지 마시고. 근데 제가 막상 엄마 돼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저도 내 새끼한테는. 그래도 제가 중심을 굉장히 많이 잡으려고 노력을 해요. 객관적으로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우리 애한테. 근데 제가 못 참는 건 남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왜 비싼 밥 먹고 왜 욕먹냐 이거죠. 너를 상대가 함부로 대하게끔은 하지 말아라. 우리 작은 애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대우는 받지 말아야지. 옛날에 우리 그런 말 많이 썼잖아. 비싼 밥 먹고 왜 욕먹냐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가르치는 거야. 거기에서는 양보 안 해요. 전 준호한테. 그러니까 1,000만 원어치 그릇 날러 가시고 남편한테 해방되려고 집 트랩이 날라가고 신접살림 해온 이거 신접살림 해온 숨쉬는 그릇이에요. 친정엄마가 해준 거예요. 이거 하나에 굉장히 지금 이건 살 수도 없어요. 이 그릇은. 우리에게는 서양에 포토메리온이 있으면 우리에게는 도자기 같잖아. 도자기. 항아리 같잖아. 항아리가. 우리에게는 양은 냄비가 있잖아요. 양은 냄비가. 추억과 정성이 담겨있는 양은 냄비. 좋아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 나가니까 포장마차를 집에다가 만들어가지고 옛날에 우리가 도시락 노란 도시락 있었잖아요. 그리고 하얀 도시락 꽃그림 들어있는 거. 저도 이제 그거 좀 사오려고 그래요. 우리 급식 없을 때 우리 그거 계란 넣고 가서 이제 그 이렇게 연탄 흑탄 하는데 그거 올려놓고 뜨뜻하게 해가지고 밥 먹었잖아요. 학교 때 2교시 때면 배고파서 우리 청소년기 때 우리도 배고파가지고 2교시 되면 그 밥 먹고 선생님 오면 밑에 한 숟갈 먹고 선생님 먹고 막 이랬잖아요. 저 그런 세대거든요. 지금 애들은 그런 정서를 맛볼 수가 없지만 그래도 저는 감사해. 그런 정서를 갖고 살았고 그게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없이 살아봤기 때문에 알뜰히 하는 법을 전 알아요. 그러나 결혼하고 제가 돈을 벌면서 결혼하고 그러니까 돈을 벌면서부터는 제가 알뜰하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 그만큼 경제력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명품백을 들었고 명품을 쓴 거예요. 좋은 화장품 쓰고 좋은 향수 쓰고 향수도 떨어졌어요. 진짜. 안 쓰면 돼요. 없으면. 뭐가 중요한데요. 사람 목숨이 왔다리 갔다 하는데 저런 향수나 뭐 포토메론 그릇이 애 인생에 달려있는데 그 포토메론 그릇이 뭐가 중요한데요. 아이를 올바르게 키우는 게 중요하죠. 선풍기요? 중요하지 않아요. 난 내 새끼가 더 소중해요. 그러니까 내 새끼는 때릴 순 없고 어떻게 해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그릇을 깰 수밖에. 근데 깰 만큼 다 깼기 때문에 이제 안 깨는 걸로. 저 알았잖아요. 깰 때요. 깨보니까 재밌고 옛날에 그런 거 있어요. 화날 때 빈병 우리 그릇 빈 맥주병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화날 때 막 깨면 스트레스 풀리고 옛날에 우리 연탄재 있을 때 막 화나면 젊은 애들이 막 연탄재 막 부시고 가잖아요. 저 그걸 몰랐어요. 그런 모드를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요, 그 느낌을 알겠더라니까. 그래서 저는요, 음악을 젊은 애들이 막 크게 틀어놓고 가면, 49살까지는 저 사람이 왜 이렇게 크게 틀지? 말은 안 해요. 왜 틀지? 이랬어요. 근데 제가요, 틀고 가고 있더라고요. 좀 스트레스 풀리더라고요. 음악 크게 틀으니까. 또 제가 안 게 뭔지 알아요? 라면을 왜 먹는지 이것도 알았어요. 저는 우리 엄마가 항상 밥을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반찬이 항상 많았어요. 우리 엄마 부지런하셔가지고 나물이며 이런 반찬 김치며 항상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 딸이고 그러니까 챙겨만 먹으면 됐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해주는 엄마가 없으니까 저도 제가 안 하면요 다 굶어야 돼 집 식구. 저만 바라봐 이렇게. 그거 21년에 20년 밥 했잖아요. 20년 밥 차려줬잖아요. 아, 아, 아.
치유가 아직 안 돼가지고 마비 와요. 그런 얘기. 좋은 얘기만 하는 거. 그러니까 재밌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막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도 재밌어요. 재밌어서 하는 건 아니고 상황이 그렇게 되다 보니 하게 되니 거기서 뭐 제가 막 짜증내고 우울해하고 해봤는데 그래봤자 우울증밖에 더 걸립니까? 그냥 웃는 거예요 그냥. 라면도 그냥 맛있게 먹고 그래도 라면이라도 있어서 먹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럼 라면도 없이 굶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 감정을 알겠더라고요. 없는 집 애들이 많이 먹어요. 있는 집 애들 별로 안 먹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강수님 왜 그럴까요? 건우님 왜 그럴까요? 왜 많이 먹을까? 없는 집 애들이 많이 먹는 이유. 그리고 애들이 많은 집 애들이 잘 먹어요. 혼자 키운 외동이나 애 둘이 있는 데는 잘 안 먹어 애들이. 특히 외동은 더 안 먹어. 엄마가 밥 싸들고 다니면서 야 한 숟갈만 먹어라 이렇게 해야 돼. 우리 아들 야 먹든지 말 마음대로 이러면 지가 막 라면 끓여 먹어. 아들 오늘 뭐 해줄까? 뭐 맛있는 먹고 싶은 거 있어? 이러면 안 먹어 이래요. 참 심리가 웃기죠. 사람 심리가. 자식하고도 밀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를 안 썼는데 이제는 머리를 써야 되는 거예요. 제 마음 같은 줄 알고 이렇게 내가 잘해주면 다 잘할 줄 아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 배웠잖아요 제가. 모르는 사람한테는 알려줘야 돼요. 아, 진짜. 제가 키가 커요 여자 키로는. 아침에 일어나면 등이 굽어요. 이렇게 이 동영상 찍어놓은 거 이렇게 제가 보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제 체형이 굽어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피지 않고 머리도 항상 네일을 이런 식으로 맨날 했기 때문에 여기 목도 되게 안 좋고 어깨도 많이 이걸 썼고 막 피부 해고 막 경락하고 해서 여기 되게 많이 써가지고 여기가 항상 그래서 저도 무의식 중에 보면요 어느새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항상 긴장을 해. 그래서 이렇게 릴렉스 할 때 제가 어깨를 봐요. 항상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안 돼요. 의도적으로 노력해요. 체형도 제가 되게 고려를 해요. 이 아주머니가. 하여간 여러분들 진짜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알고 배워야 될 게 너무 많다는 거. 이제 알만 하면 그때 이제 간다는 거.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한 500살 살면 조금 근데 그냥 나이만 먹으면 또 안 돼요. 배워야 된다는 거죠. 배운 게 없고 나이만 먹었어. 마스크 쓰라니까 안 써가지고 다 50대더라고. 마스크 쓰라고 운전수가 얘기하니까 안 쓰고 왜 써야 되냐고 막 들이대고. 이제 그 중범죄로 다 쓰인다 했잖아요. 그냥 마스크 쓰는 게 뭐가 어렵다 쓰면 되지. 그리고 걔 지금 코로나 심각하고 한데 뭔가 이 옛날 사고방식 아상을 너무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우리의 그 나이 먹어진 그 딱딱한 굳어진 생각, 이 마인드, 옛날 지식을 가지고 막 얘기하면 안 돼요. 요즘 제가 상담을 받아봤는데 20대 후반, 30대인데도요. 굉장히 예의 바르고요. 인성도 갖추고요. 일단은 굉장히 친절해요. 예의가 바라요. 그런 거 보면서 저는 그런 걸 많이 보거든요. 제 엄마는 참 좋겠다. 쟤네 엄마는 어떻게 저렇게 이쁘게 딸을 키웠을까? 그런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제가 제 모습을 보면서 제가 우리 아이한테 하고 있는 거 보면 어떤데? 우리 엄마랑 똑같더라고요. 제가 막 악 쓰고 이런 게 똑같아요. 제가 이렇게까지 악을 쓰면서 살지는 않았어요. 남편한테만 악을 썼는데 저는 남편보다 더한 사람들이 막 주위에 갑자기 막 몰려드니까 제가 감당이 안 돼가지고 저를 보여야 되니까 악을 써요. 건들면 다 죽어? 막 이래가면서 그러니까 사람을 자꾸 누구나 할 것이 코너에 몰지 말고 또 내가 코너에 몰렸다면 빨리 그 코너에 몰린 상황에서
나올 수 없으면 모두를 긍정으로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그 나치 시대 때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 언제 그 가스실로 갈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도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희망이었어, 희망. 긍정적인 모두였고 희망이 있었던 거야. 언젠가 내가 여기 나갈 수 있다라는 그 희망. 그러면서요, 그 불안함에 집중하지 않고요, 긍정에 모두를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커피물을 준대요. 물도 잘 안 준.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자기는 사람이길 자기의 인품을 이렇게 씻고 탁 닦고 그 커피를 안 먹고, 그 커피도 되게 냄새나고 그런데도 그게 없어서 못 먹는 그 커피를 그 사람 먹는데 쓴 게 아니라 자기의 외형에, 마음에, 자세에 그거를 닦고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힘들다고. 근데 그 요법을 제가 지금 하고 있어요. 힘들다고. 안 해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목욕제 딱 하고요. 밥 먹고 라면이라도 먹어요. 규칙적인 생활을 해요, 제가.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 유튜브에 정신의학과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냥 그대로 해요. 먹갈치 맛있겠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는 없어 보니까요. 이런 거 먹지도 않았거든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광고를 언제든지 내가 먹을 수 있는 돈이 있을 때는 이런 게 별로 집착이 안 갔는데, 내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현금만 없는 거야. 내가 없는 게 아니라. 이런 게요, 막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욕구가 더 강해지는 거야. 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내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면 괜찮은 거죠. 있구나. 그래, 맛있는데 오늘 먹갈치를 그러면 배에다 주문해서 먹어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손질 갈치가 35마리에 49,900원. 목포 먹갈치 1만원 추가 시 35마리를 주고 080에 905에 4949. 아, 번호 좋네. 4949. 적어놔야지. 나도 이거 시켜먹자. 저번에 사교천에 가서 간장게장을 별로 안 먹었거든요. 이번에는 그 간장게장은 우리 아이는 그거 먹지도 않았어요. 반찬이 없잖아요. 그걸 제가 이렇게 이제 얘는 이게 먹는 거 아니고 꾹 짜가지고 우리 옛날처럼 간장에다가 깨소금 넣고 참기름 조금 넣고 그걸 이렇게 꾹 짜가지고 비벼줘요. 애가요 너무 맛있대요. 그거를요, 얘네들은 한 끼만 올라가 두 끼 올라가 안 먹는 애들이거든요. 얘가 계속 그것만 해달래요. 그래서 처음으로 간장게장을 사가지고 처음으로 그렇게 많이 먹었어요. 저도 한 번 먹고 두 번은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면 적응을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죽으란 법은 없고, 그래서 행복해요. 그리고 이제 아이를 예전처럼 용돈을 많이 안 주니까, 어제는 준호가 저를 2,000원 용돈을 주더라고. 근데 돈이 없어도 그렇게 불편은 하죠. 근데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저에게는 있는 게 많잖아요. 가진 게 많잖아요. 하초도 많아. 집도 있어. 잘 수 있는 침대도 있어. 이불도 있어. 그래도 노숙자는 아니잖아요, 제가. 입을 옷도 많아. 주위에 또 언니들 많아. 가면 언니 맥주 한 잔 사줘. 그러면 맥주도 사줄 수 있는 사람도 많고. 천안은 그래요. 천안에 있는 벗들은, 저를 오해하는 벗들은 한 명도 없어요. 언니 나 돈 없어. 맥주 좀 사줘봐. 나 돈 없어. 이렇게 말해도 그래. 이렇게 얘기해요. 다 사줘요, 그냥.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있을 때, 있고, 내가 그 사람한테 이렇게 할 때는 그 말이 쉽게 나왔는데, 진짜 내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그 말을 못하게 신세지는 것 같아서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존심이. 그거 있죠. 내가, 그니까, 참, 그래서, 그 사람도 어려운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 어려운데, 그런 말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안 좋으면, 그것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용기인 것 같아요. 너무 미안하니까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이제는. 옛날에는 내가 얻어먹고 또 한 번 사면 되지 이랬는데, 그게 쉽게 이렇게 되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 자존심? 그럼 50 먹었는데, 50인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산다는 게 상식적으로 진짜 제가 돌대가리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잘 꾸려 나가야죠. 그러면 저는 1년 후, 2년 후, 3년 후, 5년, 10년 되면 저는 베풀면서 살 거예요. 그럴 수 있는 미래가 있으니까요. 아셨죠? 그 희망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 아이들의 잡을 만들기 위해서 컨설팅이라는 것을 만들고, 그 밑에 이제 힐링 투어가 있고, 그 산하에 게스트 하우스가 있어요. 게스트 하우스 앤드 쉼터 앤드 힐링 하우스 이렇게 운영을 할 거예요. 2년 후에는 반드시 제가 공주에 독채 사서 거기다가 딱 우리 준호 실장 만들어 가지고 게스트 하우스 운영하게 할 거예요. 보세요. 두고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 노력하고, 막 어디 와서 아픈 사람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실은 되게 많이 아파요. 저한테는 굉장히 쇼크고 충격이고요. 공황장애가 올 수 있겠구나라고 할 정도로 느낌이 와요. 근데 그것도 공황장애도 동전의 양면이에요. 내가 긍정적인 모드를 계속 끌고 나가고 맨날 행복하면요. 행복한 마음을 끌고 나가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약이 필요할 정도로 내가 정신력이 약하면, 내가 약이 필요하다 그러면 적절하게 약도 써야 돼요. 제가 친한 언니가, 그 언니를 이제 이해가 가요. 그 언니 공황장애가, 그 언니가 한 40대 후반에 왔어요. 그 언니가. 그때는 우울증에 대한 것도 몰랐으니까. 저도 4년 전에 이렇게 온 건, 이게 우울증이 너무 심하고 스트레스 너무 심하면 온몸 마비가 와요. 손끝까지 발끝까지 다 저리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블랙헤드라고 하나요? 근데 그게 이제 그 강의 중에 그게 김창욱 교수님 강의들에 그게 있어요. 사슴이 호랑이한테 잡혔는데 도망갈 힘도 없고, 어? 이러저러 할 수 없대. 딱 몸이 굳어진대요. 순간 죽는데요. 그럼 그 호랑이는 그 자기가 호랑이이기 때문에 이게 싱싱하지 않은 거는 먹지를 않는데요. 그 호랑이가 퀄리티가 있으신 호랑이셔서 그런데요. 그러면 순간 사슴은 도망도 못 가고 이도저도 못해. 죽어요. 그러면 순간 몸이 딱 경직돼서 죽은 것처럼 모든 게 끊긴대요. 그러면 그게 블랙코드인가 블랙헤드인가 그래요. 아, 그런데 그러면 호랑이가 사자가 이렇게 보고 죽었다 이거예요. 그럼 쪽팔려서 안 먹는데요. 그러고 나면 가고 나면 이제 그때 이제 몸에 혈이 돌면서 사슴이 사는 거예요. 제가 그때 맞아. 제가 한 번 그게 왔었거든요. 남편을 살 때. 근데 온몸에 마비가 왔어요. 그게 그때는 모르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119에 불려갔는데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야. 그냥 이렇게 된 거야. 의자에 앉히는데 누운 대로 이렇게 빳빳한 거예요. 의자에 앉혀서 의자로 데리고 가는데 오잖아. 119 의자 오죠. 거기에 내가 이렇게 앉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을 때마다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블랙 코드인가 봐요. 블랙 헤드는 이거고 블랙 코드예요. 그게 헤드는 이게 코메도 이게 헤드고. 그러니까 지금 그게 요번에 공주 사건이 있으면서 그게 오는 거예요. 제가 준호가 막 계속 그러니까 이 몸이 마비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전에 그거를 생각을 하면 막 와요. 몸에 마비가. 여기서부터 목부터 빳빳해지면서요. 머리까지 이렇게 와요. 뚜껑 열리는 느낌도 알겠어요. 이제 이 뚜껑 열린다는 것도 그 표현도 이제 경험해봤어요. 제가.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찌릿찌릿 이렇게 전기 우리 이렇게 손 해가지고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전기 안에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거 하는 것처럼 여기에 이 혈류 이렇게 찌릿찌릿하는 게 이렇게 번져요. 이렇게 쫙 와요. 손끝부터 여기서부터 무감각해지는 게 이렇게 쫙 올라오는 느낌이 와요. 발끝부터. 그럴 때 이제 법륜 스님 강의를 듣거나 좋은 긍정의 에너지의 말씀을 들으면 제가 이제 힐링이 몸이 릴렉스가 돼요. 근데 그거를 안 듣고 가만히 있으면 이제 막 우울증이 계속 머리가 돌아가거든요. 계속 쉬지를 못해요. 이러저러한 생각을 하다 보면 제가 막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안 하려고 육체 노동을 한 거야. 그래서 제가 조리원으로 가서 일을 한 거예요. 그거를 커버 치려고. 그럼 육체적인 노동을 하면 힘들게 일을 하니까 잠을 잘 자더라는 거. 약을 안 먹어도. 근데 중요한 건 그거를 안 움직이던 몸을 움직일 때 그 고통은요. 말도 마요. 그것도 8월에요. 조리원에 가서 일을 하면 그 뜨거운 물에다가 손을 담궈서 손 그릇을 일일이 손으로 다 닦았어요. 그것도 빠른 시간 해야 돼요. 그 경력자 되는 15년 된 샘들 막 3년 막 그런 분들 나이 드신 분들하고 같이 해야 돼. 50 먹은 제가 49살에 작년에 그럼 제가 해봤나 그거를. 제가 손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우리 엄마가 일을 되게 잘하세요. 못 따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일을 모르잖아요. 더미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걸 배웠어요. 일주일 만에 열흘 만에 그걸 다 배워서 밥상을 조리사 샘 한 분하고 알바하는 아주머니랑 저랑 3명이 제가 세팅을 배웠기 때문에 세팅을 저를 가르친 거예요. 그 조리장 쌤도 안 계시고 영양쌤도 없을 때 제가 그 밥상을 차려서 싸우지 않고 좋게 해가지고 싹 올렸어요. 밥을 제가 죽밥, 밥밥, 밥도 잡곡밥. 당뇨는 잡곡밥을 드려야 돼요. 간장, 또 죽밥. 그리고 이게 일반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커트 친 거 있어요. 그 다음에 갈찬 있어요. 미음 드시는 분들은 갈아서 드려야 돼요. 그거보다 일반식 못 드시는 분 있죠. 그런 분들은 커트를 쳐야 돼요. 이렇게 잘라 드려야 돼요. 그거를요. 어떤 사람은 죽에 커트 반찬이 있어야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갈 반찬만 있어야 되고 또 어떤 분은 또 일반 죽에다가 일반 반찬을 또 줘야 되는 사람이 있고 그게 명패에 그게 다 표시가 돼 있어요. 그거 다 외워서 다 했잖아요. 우울증에 이러는데 제가 아침에 때려 죽여도 못 일어나는 제가요. 우리 큰애를 지켜야 된다는 그 생각이고 내가 가야 된다. 우리 애랑 가려면 남편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된다. 그 정신 하나 가지고요. 한 거예요. 그렇게 갔어도 남편이 찾아왔는데 제가 받아줬어요. 왜? 애들의 아빠하고 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들 아빠는 안 도와줬어요. 그래서 너는 장식품이라도 집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고 합의 이혼을 올해 3월 23일 해서 그때 남편은 딴 여자가 있어서 맨날 띵까띵까 놀고요. 공주에다 장애인 애 둘 맡겨놓고요. 난 조련이 일하고 있고 필사적으로 나는 왔다리 갔다 저새 왔다리 갔다리 하고 갔다 와서 또 거기 또 환자분들 들였는데 내 새끼 또 굶기면 안 돼. 또 와가지고 어지러우는 거 다시 청소 다 하고 애 또 밥 챙겨주고 그러면 또 준호 떠드시고 난 둘은 뭐 하나씩 나누자 해서 큰애를 데리고 가라 했더니 그 애는 정신병원에 너무 놓으시고 발톱에 때 끼워놓게 해놓고 돈 버니까 네가 벌어서 먹고 살으래요. 자기가 돈 왜 주냐요. 좋다 꺼져라 내가 먹고 살 테니까. 그래서 올해 3월 23일인가 이혼한 거예요. 창업은요 그때 창업을 그 이혼하는 와중에
2월 13일 날 내가 그 조리원 일하면서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그렇게 일을 자영업자로 원장으로만 전 살았지 누구 밑에서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선생님으로서 존경을 받았지 누구한테 이렇게 일 안 해요. 예의 있게만 했지. 근데 웬걸 내 남편 무식하다고 갔는데 거기 맨날 싸워. 아주머니 맨날 진짜 맨날 싸워. 엄마 이거 아닌데 내가 이러려고 독립한 게 아닌데 딱 거기 100하루 일했어요. 제가 딱 100하루 3개월 이제 익숙해지는데 애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를 케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도 그만둔 거예요. 제가 더 이상 못하겠다고. 애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밥을 해야 되고 그 팀원이 없으면 밥을 못 차려내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나는 엄마야. 난 내 새끼한테 가야 되고. 그래서 준호를 엄청 야단쳤어요. 제가. 그때부터 제가 얘를. 그냥 막 우리 준호도 멘탈 깨지죠. 엄마한테 엄마가 안 그런 엄마가 막 야단치고 소리 지르니까 얘가 막. 그러다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오니까 얘를 차비를 많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주에 못 사는 애들이 또 우리 애를 다 삥을 뜯더라고요. 우리 집에 맨날 다 모여. 다 먹고 가. 그래놓고 준호 보고 나쁜 놈이라 그러면서 또 폭력했다. 우리 준호 또 걸고 넘어지고. 착한 준호 또 챙기고 있어. 엄마한테 맨날 그런 것만 봐가지고. 그래서 저는 우리 애들한테 어떻게 가르치는 줄 알아요? 가정에. 너나 챙겨라. 남 오지랖 떨지 말고. 남 주지 말아라. 나 그렇게 가르쳐요. 우리 애들한테. 그렇게 가정교육 시키는 어머니 계세요? 우리 애들은요. 지 먹을 거 나눠줘요. 그래서 제가 야 우리 지금 그지다. 우리 부자 아니다. 지금 우리 가난하다. 그러니 있을 때 나눠주는 거는 괜찮지만 지금 우리가 없으니까 네가 다 나눠주고 나면 엄마가 번 돈으로 이걸 다시 다 사서 채워놓는데 너가 먹는 거는 괜찮다. 그러나 남까지는 주지 말아라. 지금 엄마도 지금 없다. 힘들다. 그래도 그때만 해도 살만했어. 이렇게까지 힘들지 몰라. 그리고 준호나 준영이 소년 언니가 있고 깜빵 가 있고 했을 때 눈물을 머금고 이 하우스를 만들고 투어 다니고 해서 스토리 찍어서 올린 거예요. 이거 핸드폰 할 줄도 몰랐어요. 저 배운 거예요. 다 혼자. 그리고는 준호가 나왔는데 복병이 있었던 거죠. 준호가 이렇게까지 말을 안 듣고. 아이도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가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가 나쁜 게 아니라 아이 춘선님 그래요. 저는요 돈풍님 하이 봉화님 하이 저는요 습성이라는 단어도요 이해를 못했어요. 습성이 뭔지도 몰랐다고요. 저는 왜 그렇게 해요 내가 뭐, 아니 난 내 남편 무식하다 나왔더니 막 거기 아줌마들 맨날 근데 나는 그들에게서 배운 게 뭔지 알아요? 그 아줌마들이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제가 볼 때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는 그 사람들이 대접에다가 밥을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몸빼 바짓고 막 대접에다 밥을 먹는데 난 밥도 못 먹는데 난 그 사람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근데 그게 되나요, 제가? 그래서 제가 아주머니를 닉네임을 쓴 게 그런 거예요. 그 아주머니들이 너무 부러운 거야, 나는 그들이. 아침 먹고 나면 또 점심 차려서 먹고, 점심 먹고 나면 또 저녁 먹고. 근데도 그들은 괴로워하질 않아요, 저처럼. 나는 사람이 왜 살아야 되지? 뭐지? 이러는데요. 아니에요. 안 괴로워하세요, 그분들은. 또 싸우고 또 웃고 또 대접밥 먹고 막 대접에다 이렇게 해서 한 대접을 먹어요. 나는 두 숟갈 못 먹는데 빨리 먹으래 또 막 먹고 앉아서 이제 이렇게 먹으려면 빨리 먹고 나가야 된대. 이제 한 숟갈 떴는데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도 웃으면서요 다 견뎠어요. 저 거기 있는 쌤들 다 차 커피 하다못해 쌀까지 찹쌀까지 맵쌀 찹쌀 섞어서 그 한자 밥이 맨날 식은 밥 먹어서 그럼 우리끼리 밥 먹자. 우리도 쌀밥 먹자. 그래서 쌀 사가지고 같이 나눠 먹고
진짜 찌릿찌릿해. 막 얼굴 막 찌릿찌릿해. 막 전기가 막 찌릿찌릿 와요. 막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훌륭한 아주머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넉살 있게 무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게 너무 재밌다기보다 제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래, 나 무식해. 근데 뭐 어쩌라고. 이렇게 막 그렇게 막 그렇게 그런 말 못했어요. 저 그래, 나 무식하다, 어떡할 건데. 저 싸우지도 못했거든요. 지금 저 잘 싸우잖아요 지금. 그래, 몰라서 그렇다, 어쩔 건데 뭐 이렇게. 야, 그래도 내가 너보단 잘 살았거든. 이렇게. 야, 월세 사는 주제에 집 있는 나한테 그런 말 하고 싶니? 막 이러면. 아, 웃기죠? 아, 막, 막 자랑해요. 막 내일 했다고만 자랑해요. 난 네일리스트 원장으로 난 12년 일한 나한테 앞에서 막 있는 척하고 경락 얘기 막 해, 앞에서 저한테. 나는 경락 원장인데 병원 가서 물리치료, 한의원 가서 치료 엄청 많이 애 둘 낳고 하면 골반이 틀어져요. 남의 몸을 만지면. 그래서 엄청 많이 받았다고요. 근데 저한테 가르쳐. 모르고. 내가 저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잖아요. 아셨죠? 네. 아니, 나에 대해서 알면 저 쪽팔리죠. 그래, 내가 사우나 가서 그 얘기해. 아니, 캣불도 없는 것들이 있는 척은 다 하면서. 진짜. 거기 스승, 금바지, 금팔찌 해가지고 고맙다고 팔찌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남자분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봉아님, 예? 줄 수 있어요? 전 줄 수 있는 여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티 한 번 안 내요. 생일 선물요? 귀걸이 그냥 쿨하게 사줘요. 반지도 금반지 쿨하게 사줘요. 선물로. 우리 그러고 살았어요. 내일 표시 할 때 백화점 가가지고 필요하다 그러면 사. 콜. 한 벌 쫙 빼줘요. 150에 한 벌 빼면. 언니 선물. 또 그 언니도 나 사주고, 나도 그 언니 사주고. 그러고 살았어요. 우리 그렇게 서로 도우면서 살았다고요. 우리는 서로 윈윈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이제 저보다 다 부자들이니까 제가 제일 가난했죠. 나는 그 언니한테 한 개 받으면 난 다른 것을 해주죠. 피부나 경락이나 이런.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재 딱 보는 거 잘 모르잖아요, 그 사람을. 그럴 때요, 그냥 지켜보고 어느 정도 알 때까지는 기다리는 게 필요할 거예요. 진짜. 나이 먹은 저도 그거 잘 못해요. 저도. 그러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이제는. 왜냐면 젊은 친구들이 지금 막 20대, 30대, 10대 6학년 아이가 얼마나 소통이 잘 되는지 말도 마요. 수준이 더 높아요. 엄마를 가지고 놀아요. 우리 준호요? 준호가 저보다 더 똑똑해, 제가. 엄마의 심리를 알고 있다니까, 쟤는. 그러니까 나이는 그래서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그래서 맞는 거예요. 오히려 젊은 아이들이 지혜도 더 많고, 지식이 많으면 지혜도 많이 얻을 수 있는, 그 통달할 수 있는 폭이 커져요. 아는 만큼. 우리 같은 나이는 경험에 의해서 많이 배운 또 지혜가 있잖아요. 우리 위 세대들은 더 또 지혜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적절히 배합을 하자 이거죠. 아시겠죠? 아, 아, 입만 열면 이렇게 할 얘기가 많은지. 진짜. 정수님, 땡큐. 왜요? 권우님, 땡큐. 추선님, 땡큐. 맞아요. 제가 본성이 착한가 봐요.
제가 착한 줄 몰랐는데 가만 보니까 제가 착하긴 하더라고요. 돈복님, 아 돈복님 나 진짜 돈 복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봉아님 땡큐, 안기님 땡큐, 희주님 땡큐, 강수님 땡큐, 권우님 네, 기태님 땡큐, 동성님 땡큐, 정옥님 땡큐. 옥자가 구스록인가요? 아, 진짜 그 라면, 옛날 라면 먹는 거 보여드리고 싶어서 했다가, 맨날 입만 열면, 입만 열면 맨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똑같아요. 우리의 그 세대는 어쩔 수 없어요. 나이 먹은 세대로서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그냥 해당되는 것만 골라서 듣고, 아니면 말고, 너는 네 뜻대로 사시고, 나는 내 뜻대로 사시고, 그러나 우리 둘은 안 싸우는 걸로. 그래야 서로 간에 거리를 둬야 안 싸운다니까요. 너무 친하면 안 돼요. 각자 우리들 이 코로나도 있고 이래저래 거리는 둬야 되니까 하나씩 거리 두고 각자 행복하게 사는 걸로 아셨죠? 네. 하늘이 되게 좋고요. 되게 맑고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 토요일인데 오늘도 뒷동산 일에도 올라가요. 저는 오늘 아이 데리고 물어봐서 태수산 간다 하면 거기라도 좀 갔다 오던지. 하여간 이게 공황 장애가 온다거나 또는 우울증이 오는 여자들의 특징이 보면 되게 어릴 때 부모에게 착하게 살아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은 딸들이 너무 가족에게 헌신하고 살다 보니 자기를 맨날 내려놓고 이러다 보면 그게 나중에 저처럼 폭발해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미친 사람도 무섭긴 한데요. 착한 사람이 미치면 더 무서워요. 다 날라가, 막 그릇도 날라가, 막 차도 날라가, 막. 아셨죠? 오늘 행복하세요. 행복은요, 그냥 평온하게 사는 게 가장 행복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평온하게. 아셨죠? 빠이빠이. 건우님 빠이빠이. 점심에는 한번 이렇게 오리지널 한번 끓여 드셔보세요.